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5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물질들이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결합의 물질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 44페이지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학습 목표는요.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진 화학 결합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자. 이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으로 구별되는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성질을 이제 전기적 성질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44페이지에 이제 활동이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요 표에서 가로 세로의 단어를 찾아서 그 물질들이 어떤 결합인지 이제 해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5페이지를 볼 텐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중에 이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기체, 질소기체, 그 다음에 요즘 이야기 많이 되는 지구온난화의 그 주범인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성분인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포도당,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화학식을 보면 알겠지만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결합은 공유결합이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많은 공유결합 물질들이요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분자라는 건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산소면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이 독립적인 단위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질소기체, 그럼 질소 원자 두 개가 모여있는 요 독립적인 요 단위가 이 물질 질소로서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이처럼 공유결합은 보통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이제 분자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를 표현하려면요.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 수소하고 산소, 그 다음에 몇 대 몇의 비율이냐, 2개 대 1개. 그러니까 산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 2개랑 결합해서 비율이 아니라요. 이 개수를 나타내서 화학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수, 아까 비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비율이 아니라 바로 개수요. 개수를 나타내고 이때 이를 생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같은 경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 해가지고 질소 하나랑 수소 3개. 그 다음에 뷰테인은 탄소 4개랑 수소 10개.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애는요. C 2개, H 6개, O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애고, 그 다음에 설탕은 C 12개, H 22개, 그 다음에 O 11개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C 9개, 그 다음 H 8개, O 4개.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내고요. 그걸 보통 분자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요. 공유결합 물질은 이제 대부분 분자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들도 있어요. 얘가 지금 다이아몬드고요. 얘가 지금 흑연이에요. 얘네들은 분자라고 하는 독립적인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자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탄소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몇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 나와 있는데요. 뭐 에탄올 같은 경우는 소독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뷰테인가스, 보통 부탄가스라고 하는 애요. 이 아이도 바로 공유결합 물질.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먹는 아스피린, 뭐 아스피린 말고 그거 많이 먹죠. 그 뭐지? 타이레놀. 뭐 이런 아이들도 바로 비금속 원소끼리 그 공유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네. 반면에 또 뭐 46페이지에 보면 이런 공유결합 물질들 말고 물론 우리 주변에는 공유결합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90% 정도가 이상이 공유결합 물질인데 그 외에 또 이온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소금과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 플러스를 이루고 있는 양이온과 그 다음에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아주 규칙적인 어떤 고체를 만들어요. 그걸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화나트륨 볼까요? 양이온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나트륨 이온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염화이온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분자라고 하는 단위가 없는 거죠. 분자는 이제 독립적인 최소 단위가 있는데 얘는 계속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을 식으로 표현할 때는 몇 대 몇, 가장 간단한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느냐에 의해서 식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결합을 하면 하나씩 번갈아 가면 있죠. 그래서 1대 1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쓸 땐 Na 하나 대 Cl 한 개, 1대 1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어요. 각각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로 띈 물질인데 얘네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 자체는 중성이니까 양 전하량과 전하량을 더했을 때 0, 즉 플러스 5가 나오면 마이너스도 5가 나오게 이렇게 짝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그런 화학식 쓰는 걸 연습을 좀 해본다면요. 이런 거예요. 양이온은 플러스 1짜리예요. 그리고 음이온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중성이 되려면 1대1로 만나면 되겠죠. 이때 1은 생략하니까 식은 NaCl 이렇게 쓰라 얘기죠. 그 다음 Na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는 얘는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중성이 되려면 2대 1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Na2O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 MgCl 얘는 2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1대 2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MgCl2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둘 다 이가니까 1대 1로 만나면 됩니다. 이때 1은 생략하니까 MgO 이렇게 쓰고요. 일반적으로 양이온의 이온과 음이온의 이온과를 각각 서로 반대대로 이렇게 써주면요. 이거 최소 공배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중간에 화자를 대부분 넣어주는데 뭐 이건 화를 안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얘는 염화 나트륨, 산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온 결합 물질들 뭐 보통 달걀 껍질 아니면 옛날에 사용되던 분필 있죠? 이런 아이들의 주성분이 바로 탄산칼슘인데요. 여기서 Ca는 2가짜리 양이온이고요. CO3 2-. 얘가 좀 어려워요. 탄산이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지금 탄소 원자랑 산소 원자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덩어리로, 얘네들은 이렇게 쪼개지지 않아요. 같이 다니면서 2가짜리 음이온인 아이들입니다. 이처럼 원자 여러 개가 하나의 이온이 되는 경우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겨울철에 제설제로 사용하는 애 바로 CA2가짜리랑 음이온 1가짜리. 근데 2가짜리랑 1가짜리니까 1대2의 비율로 만들어 결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CaCl2 이런 아이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온 결합입니다. 그 밖에 비누에는 수산화나트륨, 얘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거 수산화 이온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습기 제거제, 염화칼슘 아까 살펴봤죠.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 뭐 이런 데 성분으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Na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 요 붙어 다니면서 하나의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예, 교과서 47페이지에는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주변에 자주 쓰이는 이온 결합 물질 중에 하나인 제설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내용이니까요. 여기서는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8페이지로 가서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공유결합 물질하고 이온결합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의 성질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는데요. 요거 바로 전기가 흐르는지 전기 전도성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일단 소금하고 설탕 모두 고체 상태에서 얘는 지금 고체 상태에서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류수에 넣어 녹여요. 이거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요. 소금 같은 경우는 고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설탕도 고체에선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바로 수용액이요. 수용액에선 소금은 전기가 흐르지만 설탕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 소금이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설탕은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거 바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물질을 쉽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금에서는 왜 전기가 흐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기가 흐른다는 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 전자라기보다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 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려면 일단 전기를 띠는 입자가 있어야 돼요. 전기를 띠는 입자라는 건 예를 들면 전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온이 있다거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자랑 이온이 있는데 얘네들이 못 움직인다. 가만히 있는다. 그럼 전류의 흐름이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어쨌든 간에 이온이 있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고체 상태라면 얘네들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있지만 이동을 못하는 상태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 녹여요. 그럼 이 이온들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요. 이걸 보통 이온화라고 배웠을 텐데요. 어려운 말로는 해리, 쪼개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수용액. 그 다음에 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라는 건 가열을 해서 녹여 놓는 건데요. 가열을 하면 여기 입자 사이에 간격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때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그 다음 양이온은 마이너스 즉 서로 반대 전극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설탕을 한번 보면요. 이 공유결합 물질은 이 지금 설탕이요. 분자가 있는데 분자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 분자들이 계속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즉 전기를 띤 입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에서 모두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없으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흐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뭐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산이랑 염기성 물질이요. 산 중에 뭐 염산, 그 다음에 염기성 중에 암모니아수. 이런 아이들은 물에 녹으면 이온이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만 이러한 산과 염기가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포도당, 그 다음에 설탕 이런 아이들이요. 이런 아이들은 아니면 뭐 요소 이런 아이들은 물에 녹아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실 공유결합 물질 중에는 물에 안 녹는 아이들이 일단 좀 되게 많기는 한데 물에 녹는 이렇게 공유결합 물질이라도 이제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온결합 물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에 녹여서 전기가 흐르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1-1-5가 끝났고요. 교과서 49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나 스스로 해결하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는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일단 고체에서는 흐르지 않고 액체에서는 흐른다. 이거 어떤 거죠? 이온결합 물질이요.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만든 물질이네요. 그럼 포도당이요. 포도당은 이거 좀 어렵지만 C6, H12, O 6개로 이루어진 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지네. 이거 공유결합이네요. 그 다음에 염화 칼슘 이렇게 화자가 붙어 있는 애들 이런 건 이제 이온결합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칼슘이니까 Ca, 염화는 Cl. 근데 양이온은 E가, Cl은 1가짜리니까 CaCl2. 얘 이온결합이네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화자 들어가 있죠. 얘 나트륨 이온 Na+,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OH- 둘 다 1가짜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설탕은 C 12개, H 22개, O 11개로 이루어지네요.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온결합 물질만 찾아라 하면 염화칼슘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1-5가 끝나고요. 중단원 1단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복습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52페이지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